안녕하세요, CTV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인데요. 이 제품의 명칭은 소니 알파 5100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구매를 해서 지금 계속 제 메인 카메라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매한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던 제품인데, 이 제품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좀 괜찮더라고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처음 유튜브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할 부분은요, 이 카메라에 대한 좀 사진 결과물과 동영상 결과물, 그리고 이 카메라의 장점, 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적합한 카메라인지, 제가 왜 이 카메라를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결과물을 보시면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거제도에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찍고 나서 결과물을 볼 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결과물이 좋아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이날 분명 날씨가 좋은 것도 한몫했겠죠. 하지만 날씨가 좋으면서도 사진 결과물이 나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느꼈고요. 다음으로 영상 결과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한 13개 정도 되는데, 이 13개 영상을 거의 대부분 이 알파 5100으로 찍은 영상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을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이번에 거제도 가서 찍은 영상인데, 영상을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과 확실하게 대비되는 점은 이 소니 알파 5100 모델 같은 경우는 오토포커스가 정말 빠릅니다.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소니 알파 5100의 AF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닌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폰 카메라로도 찍어보고 그리고 미러리스로도 찍어봤을 때 딱 영상을 봤을 때 사람을 초점을 잡아서 뒤에는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하는, 사람이 좀 도드라져 보이고 제품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영상에 몰입이 좀 더 되는 그런 영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미러리스 카메라였어요. 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선명해요. 정말 선명하고 소니 알파 5100 모델보다 훨씬 더 선명하긴 한데, AF를 잡으면서 영상에 좀 몰입도를 주는 좀 그런 영상 결과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만 브이로그나 주변에 있는 물건까지 전부 다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면은 지금 이 미러리스 알파 5100보다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결과물을 보셨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카메라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틸트 액정을 들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안 써보셨으면은 진짜 말을 못합니다. 제가 이 카메라 사고 이 틸트 액정 입고 난 후부터는 틸트 액정 또는 스위벨 액정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정말로 유튜브용 영상 카메라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좀 30% 이상 그 정도로 카메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빠른 AF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품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카메라 앞에서 사람을 이렇게 찍을 때 사람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AF를 잡고 뒤에는 블러 처리가 되는 좀 이런 결과물이 저는 엄청 좀 만족을 했었어요. 그리고 AF 성능을 보고 제가 이 카메라 정말 사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작은 크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 손을 보시면은 딱 제 손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게 크기도 작을 뿐더러 무게도 엄청 무거워요. 200g대.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거죠. 이게 얼마만큼의 장점을 가지냐면은, 그냥 여행 갔을 때 정말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좀 무게나 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들고 다니다가 찍고 그리고 다시 넣고 가방에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성비인데요.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죠. 가성비. 이 제품의 새 제품
기준 인터넷 최저가가 42만원, 그리고 중고 매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중고 매물이 가격이 30만원 초반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번들 렌즈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 딱 하나만 꼽아보라면은 가성비.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이 된다는 점인데요. 저는 좀 끊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좀 잘 되더라고요. 확대 축소라든지 찍기, 아니면은 뭐 미리 보기, 촬영 결과물 보기, 뭐 AF, 뭐 조리개 값, 이런 것들이 다 카메라에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만족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 카메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배터리를 들 수가 있어요. 배터리가 뭐 그렇게까지 못 쓸 정도는 아닌데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실내에서 집에서 찍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는데 뭐 밖에 나가서 찍을 때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발열입니다. 이 카메라에서 장점 딱 하나 꼽으라면은 가성비를 꼽는다고 했잖아요. 단점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발열을 꼽을 것 같아요. 소니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뭐 이 발열 문제는 제가 딱히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6000에서도 발생을 하는 문제고요. 6300에서도 발생을 하는 문제고요. 6500에서는 많이 잡혔다고 하는 문제죠. 발열이 나면은 그냥 얘가 내부 시스템을 꺼버려요. 보호 회로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를 지켜줄 수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찍다가 중간에 띠띠띠 하고 영상 끊겨버리면은 와, 이거 진짜 미치거든요. 막 몰입해가지고 이제 영상 딱 찍고 있는데 갑자기 툭 꺼져. 아, 이거는 정말로 안 당해보신 분은 전혀 모릅니다. 아, 이거 정말 할 맛 안 나요. 그래서 엄청난 단점으로 이 발열을 꼽았습니다. 이게 발열이 나서 영상이 꺼지는 거는 한 평균적으로 한 8분에서 10분 정도가 되면은 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앞서 또 말씀드렸던 사진 성능에 대해서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앞선 컨텐츠에서 소니 이 제품과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소니 이 미러리스가 사진이 제일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좀 그래서 사진 성능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오디오 단자를 연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외부 오디오 단자가 연결이 안 된다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마이크를 가지고 따로 녹음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 편집 단계에서 싱크를 맞춰서 편집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다음에 카메라를 산다면은 꼭 외장 마이크가 있는 걸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실내에서 많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카메라 멀리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따로 마이크를 녹음을 해서 이렇게 싱크를 맞추는 거는 쓸데없는 일을 한 가지 더 영상 편집 단계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 카메라에 외부 마이크 단자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외부 마이크 단자 연결해서 그냥 찍은 다음에 음성 싱크는 맞출 필요 없이 바로 컷 편집을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가 유튜브용으로 적합한가 라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일단은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미러리스 모델 사용하는 유튜버분들 꽤나 많습니다. 특히 여성 유튜버분들 잘 사용을 하시고 저도 잘 사용을 하고요. 다른 제 영상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저는 그 얼굴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영상이 찍혀지는 게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좀 괜찮지 않나, 30만원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기에 정말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뭐 장점과 단점을 모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가격 하나만 생각을 하면은 이 제품은 단점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터리, 발열 문제, 사진 성능, 외부 오디오 연결 불가 문제까지 이 모든 문제를 솔직히 얘기해서
30만 원짜리에 이거를 다 해결을 해주길 바라는 게 도둑놈 심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은 단점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장점, 그러니까 이 소니 알파 5100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만약에 소니 알파 모델을 사용을 하시면은 이 어플을 꼭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플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서 불편함 없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어플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